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본격적인 가을이 돌아왔죠. 정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자,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고 땀 냄새나 체취, 액취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약초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초들 또는 건재상에 가서 그 재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몸에 지닌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드립니다. 먼저 재료 한번 볼까요? 먼저 곽향입니다. 우리가 광곽향이 있고 곽향이 있는데요. 곽향, 그 다음에 정향, 회향, 박하, 고본, 백지, 천궁 이런 것들이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향차를 만드는 겁니다. 재료를 보통 3 내지 5g 정도씩을 집어넣고요. 거기에 물 1리터를 넣고 난 다음에 20-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주의할 것은 이게 대부분 방향성, 향기가 날아가는 것을 말하죠. 방향성이 있는 그런 약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어때요? 향기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휘발성 정유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하게 20 내지 3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또 하나, 향낭이 있죠. 주머니 낭자죠. 향 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향 주머니를 만들어서 자동차나 옷장 또는 신발장 이런 데다가 집어 넣어 놓게 되면은 이 향이 은은하게 배어서 이 냄새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향수를 만드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국에서 파는 그 알코올 있죠. 에틸알코올을 갖다가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여과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스프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분무기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재료들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곽향입니다. 우리가 배초향이라고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배향초라고 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거고요. 향이 아주 향기롭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조미료로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고급 생선 요리집에 가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곽향의 꽃술만 이렇게 전부 따가지고 이걸 바싹 말린 다음에 이걸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저쪽 경상도 지방에 가게 되면은 추어탕집에 그 집어넣는 산초가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처럼 향신료로서 식탁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향 주머니나 또는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재료 또는 몸에서 나는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한 재료 이런 것들로서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앞에 보았던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고 있는 곽향하고 구분하기 위한 광곽향인데요. 잎이 어때요? 훨씬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런 차이점들도 우리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정향나무입니다. 정향나무인데요. 이 잎 모양과 줄기 모양을 보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정향나무의 열매가 지금 달린 모습이에요. 열매가 아직 익기 전에 어린 열매가 맺힌 모습인데요. 모양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가서 마치 여의주처럼 뭘 하나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익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정향이라고 해서 건재상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가루를 낸다거나 아니면 통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많이 넣다 보면 어때요? 조금 역겨운 맛을 낼 수도 있어요.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향 예쁜 그릇에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회향입니다. 회향 꽃이 피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건 산영과에 속하고요. 특히 땀 냄새, 채취, 액취에도 좋지만 소화력을 돕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회향의 종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꼼꼼하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에 가서 이렇게 주름이 깊게 가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박하인데요. 이 박하 꽃이 층층이 돌려서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박하에는 멘톨 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향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소화력도 돋고 특히 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효과를 거두고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박하를 줄기를 아랫부분부터 채취를 해서 전초를 지금 말려놓은 모습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줄기가 어때요? 각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각이 져 있는 줄기, 박하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뿌리를 제외한 지상부 전체 잎 줄기를 다 잘라서 약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요즘 와가지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알러지, 비염이랄지 아토피 같은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서리를 맞은 박하, 이걸 박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바싹 말려가지고 곱게 가루내서 이걸 갖다가 그 비염이랄지 아토피에도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고본인데요. 이 고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혼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본 꽃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고본과 천궁 같은 거, 백지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는 밭에 가게 되면은 이걸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고본, 백지, 당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 중에서 향기가 가장 강한 것이 고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갔을 때 한약방 그 특유의 그 약초 냄새가 나죠. 그것이 바로 천궁하고 고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본이 가장 향기가 강하다. 그래서 고본 밭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밭이 있는데 그 옆에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겠죠. 이럴 때 그 향기가 차 속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향기가 강한 것이 바로 고본입니다. 천궁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행을 하실 때 충분하게 우리가 저거 고본밭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고본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약초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뿌리 모양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걸 갖다 이제 꼬들꼬들 말린 다음에 자른 거예요. 이 자른 그 약재, 건재죠. 이 건재상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약재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서 구입을 해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지인데요. 백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기 성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그 백지 뿌리 같은 경우에는 미백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피부 미백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서 지금 말린 건재입니다. 건재인데 아까 이제 고본이나 또는 천궁, 당귀 이런 것들하고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백지는 어때요? 가운데 하얗죠. 근데 가에 가서 이렇게 부름켜들이 아주 진한 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궁 재배하고 있는 밭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산연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천궁 뿌리를 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뿌리가 어때요?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층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일천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일천궁을 캐가지고 이걸 갖다가 건재로 만들어 놓은 건재 천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향이 굉장히 강하죠. 고본하고 더불어서 함께 대표적인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약재들을 적당량 우리가 끓여서 차로 마신다든지 또는 향주머니를 만든다든지 또는 스프레이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땀 냄새로 번복된 채취 또는 액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의 지혜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한 번쯤 꼭 좀 이용을 하셔서 냄새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